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이를 계기로 평양 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수는 유엔군 사령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됩니다. 남북 군사 분야 합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렇죠. JS에서의 이제 지뢰 제거는 JS의 비무장화의 시작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에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초소와 거기에 배치된 인원 그리고 이제 총기류까지 이제 전부 그 정리를 하면은 JSA의 비무장화라는 이제 합의가 진행이 되는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철원은 6.25 당시 철의 삼각지라고 해서 격전지인데 그 지역에서 이제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접근 도로를 만들어서 유해 발굴을 이제 공동으로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는 첫걸음으로서 지뢰 제거 사업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DMZ에는 지금 현재 108만 발 정도의 그 엄청난 양의 이제 지뢰가 묻혀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첫걸음으로서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남북 간의 이거 군사 분야 합의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가 여러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비무장지대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 관할이다. 위원께서는 이 발언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맺은 정전협정 제10조에 보면은 군사 분계선, 비무장지대의 군사 분계선 이남 지역의 어떤 이제 민정 활동과 네. 구제 사업은 국제연합군 사령관, 즉 유엔군 사령관이 책임진다고 아예 못 받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한국에 유엔군 사령부가 있는 근거가 되고요. 이런 이제 어떤 형식적인 면을 강조를 한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그 DMZ 내에서 미군이 혹은 이제 그 유엔군 이름으로 어떤 이제 그 남북한에 합의된 사안을 자기네들이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지금 먼저 유엔군 사령관은 그 주한미군 사령관인 한미연합사 사령관 이름으로 이제 서로 이제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그리고 그 한국 그리고 이제 그 우리와 미국 간의 협조, 협력 그런 관계에서 결코 이제 그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이제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형식적으로는 앞서 언급하신 지뢰 제거 작업 그리고 전사자들의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이것과 함께 비무장지대 GP 있지 않습니까? 감시초소를 시범 철수하는 부분도 형식적으로는 유엔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군요. 서로 이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무장지대 내에서 있는 우리 병력 그리고 GP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 어떤 그 옛날 정전협정 사안에 이제 위배되는 것인데 또 보면은 그 내부에서 그 활동하는 모든 병력은 사실은 유엔군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25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그 미군도 아니고 국군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참전국 개별 국가도 아니고 유엔군의 이름으로 1953년 7월 이제 유엔 결의와 유엔의 어떤 이제 군사적인 그 개입으로 인해서 된 것이 형식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70년 전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의 어깨를 누르는 형국인데요. 어떤 한반도 내에서 그 어떤 정전협정 혹은 이제 평화협정이 완벽한 이제 평화협정이 가기 전에는 53년에 정전협정 그리고 이제 유엔군 사령부의 형식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와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그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유엔사 지휘에 대해서 좀 비난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유엔사가 반대한 것을 비난했잖아요. 북한은 이미 70년대에 어떤 정전협정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소련과 이제 한편에 대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2013년 북한은 정전협정의 폐기를 아예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에 의한 유엔군의 활동, 정전협정에 의한 어떠한 이제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 행동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해왔던 그런 원칙에 따라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네. 남북 군사 분야 합의를 계속해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남과 북, 유엔사, 3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협의체가 언제부터 가동이 될까요? 이미 이제 그 한미 간에는 수십 차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요. 충분한 여러 가지 채널과 논의의 축적이 있는데 북한까지 이제 합동으로 나서서 남북미가 어떤 DMZ에서의 평화적인 그 형식 그리고 활동을 규정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런 시일 내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그 북한과 미국과의 어떤 이제 대화의 결론, 대화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네. 단독으로 한반도 내에서 남북미가 만나서 DMZ에서 이걸 하자고 되기는 쉽지 않은 형국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전선언이 성사가 돼도 이 유엔사와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유엔사는 어떤 그 역사적인 유물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현실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상과 형식 이런 걸 골고루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형식과 절차도 중요하고 실질적인 이제 진전도 중요한데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국제법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